진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뭐 지은호? 김비서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아무리 우진이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 치더라도 그 아이가 정말로 이 거대한 재단을 운영할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하나? 진석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혹시라도 성희의 핏줄이 재단에 들어와 또 다른 비극을 만들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 비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한 파일을 진석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은호 씨는 대학 시절부터 10년 이상 건축 봉사 동아리 한결같이에서 헌신해 온 경력이 있습니다. 봉사? 네. 어려운 이웃의 집을 수리하며 대가 없이 땀 흘려온 세월이 10년입니다. 카페 매니저로서 보여준 꼼꼼한 관리 능력,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협력 업체들을 아우르는 리더십까지 재단 행정을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한 가지, 뭔가? 그게 AP그룹의 존폐와도 관련된 이지혁 대표와 얽힌 사건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만 해결한다면 특히 업계에서 맑은 눈의 광인이라 불릴 만큼 일과 책임감에 있어 타협하지 않는 투명한 성격입니다. 박진석 회장은 잠시 아들의 친구 이지혁을 떠올렸습니다. 그 친구한테 무슨 문제가? 성격이 강단 있다는 건 알겠지만 재단 운영은 도덕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고성희의 딸이지 않나. 진석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그 지독한 유전자가 은호에게도 잠재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회장님께서 가장 중시하시는 진정한 모성과 인간애를 보십시오. 김 비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은호 씨는 자신을 기만하고 버린 고성희 이사장의 아들 한우진 씨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간을 기꺼이 기증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어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살렸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몸소 증명한 인물입니다. 이보다 더한 적임자가 또 있겠습니까? 진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성희에게서 그토록 갈구했지만 끝내보지 못했던 희생과 사랑, 그것을 성희가 버린 딸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입안에서 그 이름을 굴려보았습니다. 고성희의 가장 큰 죄는 낳아준 어미도 모르는 저 아이의 선함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AP의 존폐라. 일단 직접 만나보지. 그 아이가 내민 손을 잡을지 아니면 뿌리칠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어. 네, 회장님. 그리고 김 비서, 고성희 말이야.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여자야. 바짝 붙어서 잘 감시할 수 있도록 해. 진석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과연 지은호는 이 위험하고도 무거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진석은 비서실장에게 은호와의 면담을 지시하며 옴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진석이 오염된 우물에 마중물을 붓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 은호의 발걸음은 이미 가온재단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곳은 자신을 버린 생모, 고성희가 탐욕의 탑을 쌓아 올렸던 불결한 성전이었으니까요. 어서 와요, 지은호 씨.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호를 맞았습니다. 26년 전 버려졌던 아이가 이제는 재단을 구할 구원자로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석은 은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정중함과 함께 무너진 가문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를 찾으셨다고요? 우린 초면이지요. 우선 앉아요. 기니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은호는 찻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진석의 눈빛이 너무나 깊고 진지해서 감히 시선을 피할 수 없었죠. 가온재단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에요. 은호 씨도 알다시피 불미스러운 일로 전임자가 물러났죠.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은호 씨가 그 자리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은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의 자리에 앉으라니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제가 가온재단을요? 은호 씨 이력을 검토했어요.
10년이 넘는 봉사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이 자신을 버린 어미의 아들을 위해 간을 내어준 그 희생정신을 높이 샀습니다. 그는 은호를 통해 더럽혀진 재단을 정화하고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위로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은호 씨라면 무너진 재단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받아주신다면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소. 하지만 은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화려한 이사장실이 아닌 텅 빈 약봉지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을 밀어내던 지역의 모습만이 가득 찼습니다. 끈질기게 그의 채취를 따라가다 결국 발견해버린 구겨진 약봉지였죠. 확장성 심근병증. 언제 멈출지 모르는 지역의 심장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거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권력과 명예라면 누구라도 탐낼 자리였으니까요.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나? 혹시 고성이 때문인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벼랑 끝의 두려움이었죠. 지금 제겐 이사장 자리보다 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죽어가는데 세상을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켜야 할 사람이라 대충 이야기는 들었네만 혹시 이지혁 대표 말인가?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긍정보다 더 강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알겠어요. 억지로 강요하진 않겠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호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지역에게 달려가 제발 사람만 달라고 내가 곁에 있겠다고 말해야 했어요. 은호가 나간 뒤 이사장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서늘하게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진석은 책상 위를 톡 2번 두드렸습니다. 마음에 들어. 네, 회장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석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지혁 대표에 대해 다시 조사해. 네? 사업 현황 말씀이십니까? 아니, 사업 말고 그 친구의 건강 기록과 현재 예약된 병원 명단 싹 다 훑어와. 하나도 빠짐없이. 김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진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성이의 비밀 금고에서 압수한 그녀의 파묘를 위해 준비했던 전리품이었죠. 봉투 안에는 성희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서류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군. 진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선 이제 남은 재산도 없으신데 이걸 다시 사용할 일이 있을까요? 글쎄, 두고 보면 알겠지. 그의 손끝이 인감 도장을 매만졌습니다. 은호의 거절은 진석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진석은 무슨 생각일까요? 확실한 것은 고성희의 비참한 말로는 이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진석 회장이 서늘한 눈빛으로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을 때 AP그룹 대표실의 공기는 이미 죽음의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역이 가슴을 움켜쥐며 책상 위로 무너졌습니다. 리빙 라이프 30 프로젝트 최종안. 남겨질 은호가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그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었죠.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은호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습니다. 이것만 마무리하면 편히 갈 수 있다. 그때였습니다. 대표실 문이 예고도 없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꼴이 아주 가관이네. 이지혁 대표. 익숙한 도끼가 공간을 침범했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진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음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지역은 약봉지를 서랍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특히 이 여자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옵니까? 당장 나가세요. 어디긴 내 딸 사위 될 뻔한 사람 사무실이지. 아, 이제는 내 딸 잡아먹을 놈 사무실인가? 성희가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온재단 신복을 통해 진석이 은호를 차기 이사장으로 점찍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뺏은 것도 모자라 친딸이라는 것이 감히 제 어미의 목을 조르려 한다는 사실에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죠.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너 모르는 척하는 거니?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니? 박진석이 내 자리에 누굴 앉히려고 하는지 알아? 지은호야. 내가 버린 그 계집애라고. 지역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은호가 가온재단 이사장이라니. 고성이는 책상 위에 놓인 은호의 이사장 후보 명단 사본을 지역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날카롭게 흩날렸습니다. 보라고.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지은호가 널 제끼고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은호는 그런 자리 차지할 만큼 욕심 있는 애가 아닙니다. 참 가여워. 은호는 네 심장이 멎어가는 거 다 알고 있어. 지금 걔 박진석이랑 짜고 네 회사 가로채려고 연기하고 있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이사장 제안보다 지역이 먼저 드는 생각. 은호가 알고 있다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거짓말. 은호가 알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는데. 숨겨. 하이고, 멍청한 놈. 여자의 육감을 무시하지 마. 걔는 이미 내 약봉지, 병원 기록 다 봤어.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거야. 그만해. 지역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성희의 말이 독사처럼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은호가 알고 있었을까? 알면서도 내가 밀어내는 연극에 장단을 맞춰준 걸까? 왜 모른 척했겠어? 네가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지. 그래야 가온재단이랑 AP그룹을 통째로 삼킬 테니까. 네가 알아서 밀어내 주니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걸? 제 손 안 더럽히고 널 치울 수 있게 됐으니까. 아니야. 은호는. 지역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딸이면서도 딸을 잘 모르는군. 절대로 은호는 그런 애가 아니야.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지역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육중한 소리가 울리고 지역의 몸이 경련했습니다. 성희는 쓰러진 지역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곤 차갑게 비웃으며 핸드백을 챙겨 유유히 집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역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야. 얼마나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역을 위해 직접 그린 미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 자신을 위해 지역이 만들어 주었던 그 미음을 만들어 되돌려 주고 싶었어요. 진석의 제안을 거절하고 즉시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선배, 나왔어. 문 좀 열어봐.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임기척에 곧바로 반응했을 사람이 오늘따라 유독 고요했어요. 아직까지 날 밀어내는 걸까? 그렇다고 내가 밀려날 줄 알고? 불길한 예감의 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선배. 은호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지역을 끌어안았습니다. 선배, 정신 차려봐요. 이게 뭐야? 눈 좀 떠봐. 야, 이지혁. 가까스로 누른 119. 내 근처 지나가고 있으니 바로 도착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복도 끝 엘리베이터 쪽에서 또각또각 낯익은 구두 굽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시야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는 화려한 옷차림의 뒷모습, 고성이가 보였습니다. 쓰러진 지역을 확인하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고 도망치는 비정한 그림자. 또 당신이었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간 거야? 은호의 절규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러다 은호는 바닥에 떨어진 지역의 차키를 발견했어요. 고성이,
정말 당신 끝까지. 그렇게 은호는 다가오는 구급대원을 뒤로 한 채 지역의 검은색 SUV를 타고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신,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벌받게 할 거야. 은호는 오늘 지역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직 은호의 거친 숨소리만이 여운처럼 남았습니다. 도로 위, 은호의 차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합니다. 저 멀리 도망가는 고성이의 차가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들이받고 싶지만 은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성이를 잡는다고 해도 응급실로 실려간 지역이 죽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돈도 힘도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때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은호 씨가 맡아준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소. 그 사람이라고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지은호입니다. 거친 숨소리 사이로 은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뚫고 나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기다렸다는 듯 진석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말하세요. 지역 선배. 적어도 오늘만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아직 인사도 못 나눴어요. 잠시의 정적 끝에 박진석 회장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은호 씨, 걱정 마요. 이 대표는 이미 제 개인 의료진에게 가고 있어요. 이 대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전에 은호 씨 얼굴 보게 할 겁니다. 대신 은호 씨도 약속을 지켜야 할 겁니다. 그 짧은 통화가 두 사람의 운명을 그리고 가온재단의 주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가만히 손에 쥔 도장을 다시 만지작거렸습니다. 고성이의 인감 도장을 말이에요. 한 달이라는 시간은 당시의 비극을 덮고 그 위에 화려한 금박을 입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취임을 축하합니다. 지은호 이사장님. 은호는 단상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어요. 입가에는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단상 아래로 감춘 두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서로를 움켜쥐고 있었죠. 이곳은 자신을 버렸던 생모, 고성이가 군림하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끝까지 추격해 무너뜨린 여자의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가온재단의 진정한 정신을 되찾겠습니다. 은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씻을 수 없는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재단의 비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끝장내버린 핏줄의 비극, 그 무거운 업보를 짊어져야 했으니까요. 단상 아래 VIP석, 박진석은 흐뭇한 표정으로 은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박수 소리는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만드시는군요. 두고 보게. 저 아이가 이 재단을 어떻게 정화하는지. 진석의 곁을 지키던 성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박수를 치는 대신 슬픈 눈으로 은호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을 지키는 것조차 미안할 만큼 은호가 감당해야 할 진실이 너무나 무거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식이 끝나고 은호는 이사장실로 들어왔어요. 주인이 바뀐 공간은 성희가 좋아하던 장미 대신 은호를 위한 순백의 백합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한 달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생기 넘치는 얼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자, 이지혁이었습니다. 선배,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아요? 축하해, 지은호 이사장. 앞으로 더 바빠지겠는데 그래도 우리 AP에 소홀하면 안 돼. 지혁이 휠체어 바퀴를 굴려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호는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그런 은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자신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느껴져? 나 이제 심장이 아주 잘 뛰네.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말이야.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강한 박동. 쿵, 쿵, 쿵. 그 규칙적인 울림이 은호의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 달 전 멈춰가던 그 심장이 이제는 누구보다 힘차게 뛰고 있었어요. 은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모든 원망도, 분노도 이 맥박 소리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살아있어 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은호야, 울지 마. 나 여기 있잖아. 그게 누구의 것이든 선배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뭐든. 은호의 고백은 절규에 가까웠어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팔았는지도 모릅니다. 성의를 구석까지 몰아넣고 얻은 이 평온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은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누구의 것이든이라는 말 속에 담긴 처절한 무게를 갓 깨어난 그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은호가 자신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고 여길 뿐이었죠.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애틋하게 마주 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속보입니다.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가온재단 전 이사장은 이사장실 한쪽 벽면을 채운 대형 TV가 켜지며 뉴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가득 박진석 회장의 기자회견 모습이 잡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진석은 침통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아내 고성희는 평소 모든 권한을 제게 위임하며 불의의 사고 시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숭고한 유지를 남겼습니다. 지역의 손을 잡고 있던 은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비록 뺑소니 사고로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심장마저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떠나겠다는 그녀의 희생은 가온재단의 진정한 정신이 될 것입니다. 지역은 천천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힘차게 뛰던, 마치 처음부터 제 것이었던 것 같다던 그 심장. 은호야. 지역의 나지막한 부름에 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침모시잖아. 문병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미워도 용서가 안 돼도 인사는 해야지. 글쎄, 문병이라. 은호의 목소리는 건조하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않을까? 은호야. 지역 선배 쓰러지던 날 나한테서 도망치다 사거리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욕심을 부려 질주하다가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 덤프트럭에 받쳤지. 그날 밤 성희는 은호의 추격을 피하려다 신호를 무시했고 그 대가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은호는 그날 2번의 구급신고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밤의 감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나한테 강요하지 마. 용서도 화해도. 은호가 다시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프지만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아주 공정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그래, 은호야. 우리 이제 좋은 것만 기억하자. 화려한 재단의 불빛이 은호와 지역의 온기로 젖어들 무렵 병원의 적막한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파멸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기계적인 신호음만이 감도는 VIP 병실. 얼마 전까지 미동조차 할 수 없는 여자가 서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스스로 사고를 자초한 고성이었습니다. 성희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하얀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어지럽혔죠.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력감이 공포가 되어 엄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왜 이곳에 누워 있는지 기억을 더듬으려 할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깼어, 여보? 정말 다행이야. 익숙한 목소리에 성희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침대 옆 그림자 속에 앉아 있던 진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의 시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희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산소 호흡기에 막혀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정말 살아서 다행이야. 아슬아슬했어. 진석이 성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 손길은 다정했지만 닿는 곳마다 소름이 끼칠 만큼 서늘했습니다. 성희의 눈빛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듯 흔들렸습니다. 진석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지혁 대표 말이야. 내가 딱 맞는 심장 기증자를 전국 팔도에서 찾았거든. 성희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자신이 이간질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남자가 살아났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자신의 계획은, 그 모든 발악은 물거품이 된 것인가?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을 읽은 진석이 혀를 찼습니다. 하마터면 당신 계략에 말려들 뻔했지 뭐야. 이 대표가 죽어야 내 계획이 완성되는 거였을 텐데. 아쉽게 됐어. 성희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몸부림치고 싶었지만 마비된 사지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짐승처럼 그녀는 진석의 시선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석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서류 한 장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진석이 서류를 성희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성희의 시선이 서류 하단에 멈췄습니다. 선명하게 찍혀있는 붉은 도장. 자신이 아파트 근저당 설정을 위해 비밀 금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박진석이 가져간 바로 그 인감이었습니다. 성희가 고개를 저으려 애썼습니다. 그 도장이 왜 거기 있는지, 저 서류가 무엇인지 불길한 예감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서류의 제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나직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기기증 동의서, 미지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 성희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살아서 다시 화려하게 재기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인감이 여기 찍혀 있네? 당신이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면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내 스스로 서약한 서류야. 그러게 교차로 신호는 잘 지키지 그랬어. 누구도 원망할 생각 마. 성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붕대를 적셨습니다. 아니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건 조작이라고 눈으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서류로 그녀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대중들은 널 칭송하겠지. 모든 걸 내어준 가온재단 이사장이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퇴장인가. 진석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보다 더 달콤하고 잔혹했습니다. 평생을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거짓된 희생이라는 가면을 씌워 영원히 매장하겠다는 선고였습니다. 자신이 팠던 함정에 자신이 걸려들어 스스로 목을 매게 된 꼴이었습니다. 고민 좀 해볼게. 너의 화려한 엔딩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진석은 서류를 다시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희는 멀어지는 진석의 등을 향해 필사적으로 눈을 굴렸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나를 여기서 꺼내줘. 하지만 진석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공포와 절망으로 치솟는 혈압을 견디지 못한 기계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꺼져 있던 벽면의 대형 TV가 갑자기 켜지며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성희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습니다. 가온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은호 씨가 고성희 전 이사장의 친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성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은호가 내 딸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이와 함께 고 전 이사장이 과거 살아있는 딸을 사망 신고했다는 충격적인 문건이 발견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감추려 했던 추악한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숭고한 희생자가 아니라 천하의 폐륜화로 낙인 찍혀 죽어서도 편치 못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성희는 숨을 헐떡이며 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마지막 남은 생의 의지가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거미. 남을 가두기 위해 짰던 그 정교한 덫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견고한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성희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인지 분노의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날들은 그렇게 차가운 병실 안에서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안 주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연인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던 이지혁, 그 연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성희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지은호, 그리고 이지혁의 심장을 전국 8도를 뒤지며 찾아내었지만 고성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잔혹한 인과응보를 완성한 박진석까지 비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겨졌습니다. 과연 이지혁은 지은호와 함께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극 결말로 이어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